소름 돋는 이 댓글. 네, 저는 애플의 호구가.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구독부터 박아주시고.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이놈의 애플이 몇 년째 뭐 컬러며 약간의 소재 가지고 시시껄렁하게 이 디자인 놀이를 하고 있길래 과감하게 일탈을 해보려고 했지만 애플의 늪은 강했습니다. 200만 원 넘게 또 이 돈 주고 이 모니터까지 데려왔으니까 많이 당한 거죠. 애플의 노예, 애플의 호구. 도대체 이 사과 마크가 뭐길래. 이래서 이런 레터 로고는 없애줘야 돼요. 여튼 뭐 별 쓸데없는 물욕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아이폰 6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주구장창 매년 스마트폰을 바꿔왔는데요. 고2 때 제가 첫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2 그리고 나서 뭐 노트 4 약간의 엣지까지 쓴 이후에는 갤럭시에 그 근처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 갤럭시 플립이 저를 찔러보면서 막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쓰다가 갤럭시 Z 플립 6로 환승을 했었는데요. 다들 그 환승의 욕구와 스테이의 욕구 사이에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돌연 한 달 만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다시 귀한 복귀 재환승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보면은 이미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작에서 신작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과연 갤럭시 유저가 아이폰으로 넘어갈 만한지 아니면 애플 유저가 갤럭시로 넘어갈 만한지 요 기준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 저와 같은 이런 노말 라이트 유저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역시 디자인 제일주의죠. 디자인이 가장 큰 중요점이죠. 근데 이놈의 애플이 디자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론이 남의 땅을 넘보게 만든단 말이죠. 이 플립이 확실히 혹하게 하는 디자인이 맞죠. 귀엽잖아요. 통짜 바디라는 이 지겨움에 신선한 환기를 불어넣는 그런 폼팩터니까. 근데 실제로 써보면 1도 안 쓰게 되는 게 이 플립의 전면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돈 내고 이래서 내가 플립을 샀는데 이런 마인드가 뇌를 지배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타자창을 켜고 카톡도 하고 내비도 보고 뭐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대신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원격 조정은요 빠르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심플해요. 반대로 아이폰은 정말 첫 순간만 아름답다. 딱 케이스를 끼기 그 직전. 근데 생폰을 쓰자니 도무지 미끄러워서 쓸 수 없는 게 이 아이폰의 감촉인데 그래서 뭔가 더 블링블링하고 예뻐 보이고 좀 아우라가 있나 봐요. 그럼 뭐예요? 바로 케이스 씌우고 다음 당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데 결국 현 시점 아이폰을 두고 예쁘다를 논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저 내가 이 애플을, 이 사과폰을 들고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나는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야. 이게 우리를 지배할 뿐. 쉽게 말해서 플립은 자체적으로 엣지가 있다면 아이폰은 주인 입장에서 그냥 자기 만족인 그런 셈이죠. 근데 제가 이 플립을 좀 쓰다 보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 펼쳤을 때 점점 접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거북목이 돼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힌지 보호도 꼭 하세요. 생각보다 저도 벌써 났어요. 상처가 정말 빨리 나고요. 저는 성격이 정말 급해서 팍팍 여다는 편이거든요. 저같이 성격 안 좋은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참고로 확실히 맥스를 들다가 이 플립을 들면 정말 깃털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전반적으로 쭉 보다가 이제 환승에 결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서 막 쓰다 보면요 둘 다 써본 입장에서 확실히 장단점이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이 스마트폰의 주 목적이 거의 8알이 유튜브 시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써보다 보니까 화면 크기에 있어서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Z 플립의 경우에는 화면을 딱 펼쳤을 때 아이폰 프로맥스와 비교해서 살짝 더 길고요 조금 더 날씬한 편이에요. 그냥 쓸 때는 못 느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튜브를 시청할 때 전체 화면 이렇게 두고 보질 않고요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봐야지 딴짓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플립의 경우에는 확실히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상 시청에 있어서 확실히 좀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립이 좀 더 날씬하고 얄쌍하다 보니까 한 손에 좀 한 손 핸들링하는 맛이 있어요. 반면에 제가 손이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요,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쓰는 데 있어서 가장자리 터치 시전이 조금 버거웠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이폰이 뭐 역시 최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달 넘게 갤럭시 세상에 좀 있다 보니까 세상 갤럭시가 너무나도 친절한 그 변태적인 디테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캡처 정말 처음에는 뭐 뭣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캡처해서 보내든 저장하든, 여기에 이제 캡처 화질 같은 경우 일반 라이트 유저는 못 느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편집한 걸 그대로 캡처해서 썸네일로 올리다 보면 화질이 반드시 깨지거든요. 근데 갤럭시의 경우에는 캡처 후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면 화질을 높일 거냐는 너무나 친절한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태적인 디테일이 이미지 검색 기능. 저같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디 거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얼마였지? 이렇게 궁금쟁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갤럭시의 이미지 검색 기능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찾아줍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 준비 중이라 막 가구랑 조명을 발품 팔면서 보고 다니는데 유용하더라고요. 반대로 애플의 경우에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불친절하죠. 이게 미덕이죠. 근데 갤럭시 이런 과도한 친절함 때문에 정말 불편했던 게 바로 뒤로 가기예요. 나름 애플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바도 없앴는데 이놈의 뒤로 가기가 너무 친절하셔요. 영상 하나 편집하려고 가장자리를 건들면 갑자기 뒤로 가기가 뜨고 열받습니다, 진짜로. 아이폰의 경우에는 거의 베젤까지 손이 닿아야 뒤로 가기를 시전하니까요. 예민한 거 요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투비 우리 갤럭시 유저들은 이 오타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갤럭시가 오타가 너무 심하게 나요. 소통 불가 정도로. 제가 성격이 정말 급하고 타자가 정말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 반응 속도를 못 따라오는 느낌? 엇박인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환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인 부분은 아마 생태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드랍쉽이랑 파일 관리자 앱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맥에서 갤럭시로 서로 이동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물론 에어드롭이 가장 편하겠지만 정말 괜찮은 대안책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 맥에서 아이폰으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옮기다 보면은 에어드롭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뜨거든요. 이걸 왜 아직도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한글로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실패가 정말 자주 뜨는데 모음이나 자음 또는 영어 단어로 막 이렇게 써놓으면요, 그제서야 전송이 돼요. 반대로 이 갤럭시 유저가 아이폰으로 못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써보니까 알 것 같아요. 삼성페이 너무 편해요. 요즘에 애플페이가 여기저기서 많이 상용화가 됐다고 하지만 못 비비죠. 못 이기죠. 애플페이는 매번 여러 번 비벼주고 문대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조금만 아래로요, 조금만 위로요,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대망의 카메라 영역인데요. 앞이 어느 정도 좀 밑밥이고 시작이었다면 여기가 거의 양자택일의 문제죠. 카메라라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약간의 그 감성적인 그 느낌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선호도가 있잖아요. 제가 플립을 선택했던 건 셀카시 후면 카메라를 쓸 수 있다는 점과, 얘를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해서 영상을 찍다 보면요, 동영상을 찍다 보면 이것만이 주는 정말 따뜻한 그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드가 꽤나 유용할 때가 정말 많아요. 가령 셀카를 찍는 건 물론이고요, 저같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닥 쪽 인서트를 찍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플립이고 카메라가 딱 두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맥스로 애플로 넘어오면요, 확실히 카메라를 켰을 때 숨통 트이는 그 뭔가 모를 시원함이 있어요. 이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막이 없는 느낌이에요. 필터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도 3배 줌에서 5배 줌으로 바뀌다 보니까 호불호가 정말 많은데, 실내에선 보통 2배 줌, 3배 줌이면 충분하지만 야외로 한번 나가보세요. 5배 줌 정말 나름 또 쓸만합니다. 내 얼굴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플립, 요 갤럭시 쪽으로 가시고요. 내 얼굴보다는 반대쪽을 찍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애플이 아마 맞으실 거예요. 카메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요 15 프로맥스도 쓰고 이제 16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요 부분에 이제 카메라 버튼이 생겼는데 정말
굳이 한 기능 1도 안 씁니다. 이미 우리가 10년 넘게 잘 적응을 해왔고 이미 편하게 쓰고 있는데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 확실히 신기했지만 와 이거 대박이다 하는 그런 신박함은 아니었다. 그리고 접사 기능이 생기고 나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영상이나 사진을 켰을 때 접사 모드가 됐다가 일반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 거의 멈추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15대도 있었던 이 버튼을요 안 씁니다. 오죽 쓸 게 없으면 예전에 그 딸깍거릴 때 쓰던 그 무음 기능을 그대로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냥 새 폰이 좋아서 16 프로맥스로 건너온 거지 15 프로맥스와 16 프로맥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차이가 안 느껴져요. 어찌 보면 매년 애플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지 이 중고 시장에서 가격 방어가 잘 되지 않나 이런 순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갤럭시와 애플 두 가지를 쓰다 보면요 저는 이 Z 플립을 판매할 생각이 없어요. 둘 다 저는 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요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요 닮아가고 있어요. 결국에 이 갤럭시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입맞춤화도 애플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앱 배열부터 위젯의 다양화까지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맥에서 아이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요 기능까지 요거 괜찮더라고요. 아무리 기능을 계속해서 넣어줘도 안 쓰는 기능은 안 쓰더라고요. 우리 갤럭시에 있는 AI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이번 언팩 시즌에 갤럭시를 쇼호스트로서 판매를 해봤지만 이때 우리가 주구장창 봤던 게 지겨울 정도로 봤던 게 그림 그리면 대충 그리면 완벽하게 그려주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 저도 안 써요. 아마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쓰는 것만 쓰죠. 유튜브 보기, 사진 찍기, SNS 하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디자인이 정말 내 눈에 더 당기는지, 그리고 내 손에 좀 더 편안한 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카메라가 좀 더 내 감성에 맞는지, 친절하고 개성 넘치는 걸 원한다면 플립, 갤럭시로. 나는 죽어도 카메라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저처럼 애플의 호구다 싶으면 아이폰, 애플로 오세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KST-pi 스트랩이 있어서 요거 두 분 뽑아서 드릴게요. 갤럭시를 쓰시던 애플을 쓰시던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시라고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니까요. 댓글로 열띤 논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물론 Z 플립 같은 경우도 5와 비교해서 6가 배터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프로맥스는 정말 못 이기는 게 제가 잘 때도 거의 충전을 안 하고 자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출근 시간 동안에 충전하는데 정말 오래 버텨요.